나이 많은 사람 데리고 살아주는데 말이 많아.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먼저 멎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요. 평소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혼자가 된 지 3년 됐습니다. 낮엔 괜찮은 척해도 해만 지면 집이 갑자기 커져요. 하루 종일 사람 목소리 한 번 못 듣고 끝난 날도 많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카페에서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야, 너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내가 보기 싫어. 그러곤 5살 연하 남자 얘기를 꺼냈죠. 저는 단번에 거절했어요. 너무 빠르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제가 멈추면 기다렸고 제가 피하면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왜 평소엔 멀쩡하던 사람이 꼭 그날만 되면 달라졌을까요? 시작 전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곳에는 오늘 좋은 기운이 올 거예요. 저는 김정희 63입니다. 사별하고 3년이 지났지만 밤은 여전히 무서웠어요. 하루 종일 사람 목소리 못 듣고 끝난 날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이미숙이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오랜만이라 나갔죠. 미숙이는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니까 손을 흔들더라고요. 저는 가서 앉았어요. 커피를 시키고 미숙이 얼굴을 봤습니다. 미숙이는 저를 한참 보더니 말했어요. 야, 너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내가 보기 싫어. 반말이었습니다. 우린 원래 반말 쓰는 사이인데 그날은 그 말투가 날카롭게 들렸어요. 저는 웃어 넘기려고 컵을 들었는데 미숙이가 또 말했죠. 나 요즘 내 얼굴 보는 게 싫어. 너 진짜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 같아. 그 말에 웃음이 안 나왔어요. 컵을 내려놓으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미숙이는 가만히 앉아서 저를 보다가 바로 다음 말을 던졌죠. 내가 다니는 모임에 5살 연하 남자 있어. 소개받을래? 저는 컵을 다시 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사별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냐고 했어요. 저는 남자 생각 없다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했죠. 미숙이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더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는 것 같았죠. 커피를 다 마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인도를 걸으면서 미숙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너 지금 집이 너 잡아먹고 있는 거야. 저는 대답 안 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숙이는 더 말하지 않고 그냥 손을 놨죠. 저는 혼자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서 신발을 벗고 현관에 불을 켰어요. 신발장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외출 신발을 꺼내려다가 다시 넣었죠. 신발장 한쪽에 남편 슬리퍼가 그대로 있었어요. 3년째 그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슬리퍼를 조용히 정렬했어요. 먼지를 털고 가지런히 놓고요. 정리만 했습니다. 사람은 만나지 않고요.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미숙이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림자 같다는 말이요. 거울을 보러 화장대로 갔죠. 제 얼굴을 봤어요. 3년 전보다 핏기가 없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고요. 입꼬리가 처져 있었어요. 웃지 않는 얼굴이었죠. 밤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미숙이 말을 생각했습니다. 집이 저를 잡아먹고 있다는 말이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더라고요. 잠은 또 안 왔어요. 새벽 3시쯤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미숙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한 번만 만나보라고, 싫으면 그냥 안 보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또 거절했죠.
진짜 필요 없다고, 혼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미숙이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 밥을 차려놓고 앉았는데 숟가락이 또 안 갔어요. 국그릇을 보고 반찬을 보고 밥그릇을 봤습니다. 다 식어가고 있었죠. 저는 일어나서 설거지를 했어요. 먹지도 않은 밥을 그대로 치웠습니다. 싱크대에서 물을 틀고 그릇을 씻으면서 제 손을 봤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남편 손을 잡았던 손이고 아들 손을 잡았던 손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릇만 씻고 있었어요. 물소리만 컸습니다. 제가 거절한 건 남자가 아니었을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미숙이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오늘 시간 되냐고 카페로 나오라고 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나갔어요. 동네 카페였고 지난번에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미숙이가 손을 흔들더라고요. 근데 옆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미숙이는 제 팔을 잡고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앉았죠. 미숙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 오늘 그냥 데려왔어. 한 번만 얘기해. 남자는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박성우라고 했습니다. 58살이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어요. 저보다 5살 어린 사람인데 왜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 마음이 더 불안했어요. 왜 안심이 되는지 몰라서요. 미숙이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성호 씨 직업이 뭐고 어디 사는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성호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말을 천천히 했고요. 미숙이가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화장실 간다고 했죠. 저랑 성호 씨만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저는 컵을 들었다 놨다 했죠. 성호 씨가 물었어요. 선생님, 커피 괜찮으세요? 너무 쓰진 않으신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성호 씨는 더 말하지 않았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숙이가 돌아왔고 조금 더 얘기했어요. 날씨 얘기, 동네 얘기, 그런 거였죠. 성호 씨는 제 대답을 기다렸고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커피 한 잔 마시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시계를 안 봤습니다. 그게 이상했어요. 보통은 언제 끝날까 싶어서 시계를 보는데 그날은 안 봤죠. 30분쯤 지났을 때 미숙이가 일어났어요. 자기는 먼저 간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눈빛으로 뭔가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저는 모른 척 했어요. 미숙이는 나가면서 웃었습니다. 성우 씨랑 둘이 남았어요. 어색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으려고 했는데 성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바래다 드려도 될까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집이 가깝다고도 했고요. 성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럼 문 앞까지만 함께 걸으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일어났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와서 인도를 걸었어요. 성우 씨는 한 발짝 뒤에서 걸었습니다. 제가 멈추면 같이 멈췄고 제가 걸으면 따라 걸었죠. 앞서가지 않았어요. 옆으로 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뒤에서 걸었어요. 신호등에서 멈췄어요.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이런 거 싫어요. 성우 씨는 대답 안 했어요. 신호가 바뀌어서 건넜습니다. 조금 더 걸었죠. 성우 씨가 멈춰서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낯설다고 했습니다. 성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된다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집 앞 골목에 도착했어요. 저는 여기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성호 씨는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보더니 손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손을 들었죠. 집에 들어와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갔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성호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뵈어서 좋았습니다. 선생님 편하신 대로 연락 주세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답장을 쓰려다가 말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맙다고 해야 하나,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저녁 6시쯤 됐습니다. 밥을 차렸어요. 국 끓이고 반찬 덜어놓고 숟가락 놓고요.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은 숟가락이 가더라고요. 국도 떠먹고 반찬도 먹었어요. TV를 켜지 않았는데도 괜찮았죠. 밤 9시쯤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성호 씨 문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어요. 쓰고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결국 한 줄만 보냈어요. 오늘 좀 힘들었어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나 싶었죠. 근데 성호 씨 답장은 금방 왔어요. 길었습니다. 다 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일도 괜찮고요. 선생님 속도대로요.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대고 한참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냥 가슴이 먹먹했어요. 며칠 뒤 성호 씨가 또 문자를 보냈어요. 산책하러 나오시겠냐고 했죠. 저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나갈까 말까요? 핸드폰을 보고 또 보다가 결국 나간다고 답했어요.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성호 씨는 먼저 와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가니까 일어나서 인사했죠.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성호 씨는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하면 들었고, 제가 안 하면 그냥 걸었어요. 억지로 대화를 만들지 않았죠. 가로등 아래를 지나고, 벤치를 지나고, 운동기구 있는 곳을 지났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쉬었어요. 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 질문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가 제 밤을 물어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죠.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잘 때도 있고 못 잘 때도 있어요.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언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겠다고만 했죠. 그게 편했습니다. 뭐라고 해결책을 말하지 않는 게 좋았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어요. 카페에서 차 마시거나 공원 걷거나 그랬습니다. 성호 씨는 항상 제 속도에 맞췄어요. 제가 피곤하다고 하면 바로 헤어졌고, 제가 좀 더 있고 싶다고 하면 더 있었죠. 한 번도 서두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성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밥 드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먹고 있다고 했죠. 성호 씨가 말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저는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끊고 나서 밥을 먹었어요. 이상하게 그날은 밥맛이 있더라고요. 국도 다 먹고 반찬도 먹었습니다. TV 소리도 들렸어요.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죠. 집이 여전히 넓긴 했는데 덜 비어 보였습니다. 한 달쯤 더 지났을 때였어요. 성호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자주 연락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답장을 바로 보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리고 잠깐 망설이다가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엎어놨어요.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63인데
얼굴이 뜨겁다는 게 우스웠죠. 근데 싫지 않았어요. 성호 씨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 밤 저는 신발장을 열었어요. 남편 슬리퍼를 꺼냈습니다. 3년 동안 그대로 뒀던 슬리퍼였죠. 손으로 한참 만지다가 조용히 박스에 넣었어요. 정리하는 건지 치우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손이 움직였어요. 박스를 장롱 위에 올려놨습니다. 화장대로 가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3년 전보다 주름은 더 늘었는데 눈빛은 조금 살아있었어요. 그림자 같다던 얼굴이 조금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미숙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숙이가 물었죠. 야, 요즘 어때? 저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밤이 덜 무서워. 미숙이가 웃더라고요. 그래, 그게 시작이야.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차가웠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저는 다정한 말보다 서두르지 않는 태도에 더 끌렸을까요? 2달쯤 더 지났습니다. 성호 씨랑 만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주말마다 만났고 가끔은 평일 저녁에도 만났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호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잘 주무셨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커튼을 열었죠. 어느 주말 성호 씨가 미술관 가자고 했어요. 저는 미술관이 어색했습니다. 오래 안 가봤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몇 번 갔던 게 전부였죠. 근데 거절하지 않았어요.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미술관 앞에서 만났습니다. 성호 씨는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깔끔했죠.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조금 했어요. 입구에서 표를 끊었습니다. 성호 씨가 2장 샀어요. 제 것도 같이요. 저는 지갑을 꺼냈는데 성호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죠. 전시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림 앞에 서서 보고 천천히 걸어가고 그랬어요. 발소리가 작았습니다. 다들 속삭이듯 얘기했죠. 성호 씨는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이번엔 뒤가 아니라 옆이었어요.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은 풍경화였어요. 산, 들판, 하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 그림 앞에 섰어요. 가을 들판 그림이었습니다. 황금빛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는 그림이었죠. 성호 씨가 옆에 섰습니다. 같이 그림을 봤어요. 성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 어떠세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평화로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그렇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다음 전시실로 갔어요. 바다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한 그림 앞에서 멈췄어요. 파도가 높았고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오는 바다였어요. 저는 그 그림을 보다가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랑 바닷가 갔던 게 생각났죠. 결혼 10년쯤 됐을 때였어요. 강릉에 갔었습니다. 해변을 걷다가 비를 맞았죠. 갑자기 쏟아진 비였어요. 우산도 없어서 둘이 뛰어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옷이 다 젖었었죠. 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생각하세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남편 얘기를 해도 될까요? 성호 씨 기분이 안 좋을까요? 근데 성호 씨 얼굴을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옛날에 남편이랑 바다 간 적 있어요. 성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그럴 수 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강릉이었어요.
비가 와서 같이 뛰었죠. 그때가 좋았어요. 성호 씨가 들었습니다. 끼어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림을 보면서 더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땐 몰랐는데요. 전시장 구석에 의자가 있었어요. 저는 거기 앉았습니다. 다리가 좀 아팠거든요. 성호 씨도 옆에 앉았어요. 저는 한참 있다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혼자 남을 줄은요. 성호 씨는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3년 동안 익숙해지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밤만 되면 무섭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옆이 비어 있고요. 성호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러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요즘 밤은 어떤가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덜해요. 성호 씨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위로하려고 하지 않는 게요.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 게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좋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다른 전시실로 갔습니다. 사람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혼자 앉아 있는 사람, 창밖을 보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그림 앞에서 오래 섰어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보는 여자 그림이었습니다. 뒷모습이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었죠.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저 같았어요. 성호 씨가 옆에 섰습니다. 같이 그림을 봤어요.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 뭘 보고 있을까요? 성호 씨가 천천히 말했어요. 글쎄요. 아마도 다음을 보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성호 씨를 봤습니다. 성호 씨는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그림을 봤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뭔가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다음이라는 게 뭘까요? 다음이 있을까요? 미술관을 나왔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이었죠. 카페로 갔습니다. 미술관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차를 시켰습니다. 따뜻한 차였어요.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얘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남편 얘기를 누구한테 했다는 게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성호 씨가 듣기만 하고 판단하지 않았던 게 좋았습니다. 괜찮다고 위로하지 않았던 게 좋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 옷이 한쪽에 그대로 있었어요. 박스에 넣었던 옷들 말고 아직 걸려있는 옷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옷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세제 냄새만 났어요. 사람 냄새는 진작에 사라졌습니다. 옷들을 박스에 넣었습니다. 천천히요. 하나씩요. 재킷, 바지, 셔츠, 넥타이요. 다 넣고 나니까 박스가 2개가 됐어요. 테이프로 박스를 봉했습니다. 윗방에 올려놨어요. 옷장이 비었습니다. 제 옷만 걸려 있었어요. 한쪽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 공간을 한참 봤어요.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비어 있었어요.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호 씨가 전화했어요.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나갔어요. 동네 카페였습니다. 성호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저를 보고 일어나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가서 앉았어요. 메뉴를 보고 있는데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오늘은 차가 더 좋겠어요. 저는 메뉴판을 내려놨습니다. 성호 씨가 지금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정희 씨였습니다. 정희 씨라고 불렀어요. 성호 씨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불편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웃으면서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근데 손끝이 괜히 바쁘더라고요. 컵 손잡이를 돌리고 종이 냅킨을 접었다 폈습니다. 제 손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었어요.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성우 씨가 웃었어요. 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동네 얘기, 날씨 얘기,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대화가 더 편했어요. 성우 씨가 정혜 씨라고 부르니까 거리가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일 때는 존댓말만 썼는데 정혜 씨가 되니까 말이 더 편해졌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까지 같이 걸었어요. 성우 씨는 이제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뒤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요. 나란히 걸었어요. 걸음도 맞았습니다. 보폭이 비슷했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기서 괜찮다고 했어요. 성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정희 씨, 안녕히 들어가세요. 또 정희 씨였어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성우 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골목 끝을 돌아서 안 보일 때까지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웃었는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63인데 이러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동시에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성우 씨가 전화했어요. 저녁에 산책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나갔습니다. 동네 산책로를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어요. 구름이 분홍빛이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조금 쌀쌀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어요. 성우 씨가 물었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성우 씨는 그래도 자기 재킷을 벗어서 제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저는 거절하려다가 그냥 뒀어요. 따뜻했습니다. 성우 씨 체온이 남아 있었어요.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공원 벤치였어요. 앞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오리들이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어요. 성우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우 씨가 저를 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입술을 한번 다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정희 씨,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 씨가 지금 뭐라고 한 거죠? 같이 살자고요? 저한테요? 저랑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우 씨는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대답을 기다렸어요. 저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전 지금 관계가 좋아요. 성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실망한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지금이 좋아요. 이렇게 만나는 게요. 성우 씨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재촉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조금 어색했습니다. 근데 성우 씨는 변함없었어요. 여전히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재킷도 그대로 제 어깨에 있었어요.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헤어질 때 성우 씨가 말했어요. 오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정희 씨,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킷을 벗어서 돌려줬습니다.
성호 씨가 받아서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성호 씨가 같이 살자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근데 마음 한쪽이 흔들렸어요. 정말 싫어서 거절한 건지, 무서워서 거절한 건지 몰랐습니다. 밤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성호 씨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오랜만에 금방 잠들었습니다. 정희가 거절했는데도 마음은 더 가까워진 걸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호 씨는 그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여전히 만났고 여전히 전화했습니다. 변한 게 없었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도 똑같았습니다. 정희 씨라고 불렀고 저녁마다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저는 자꾸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밤에 누우면 그 말이 들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그 말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그 말이 맴돌았어요. 어느 날 저녁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 옷이 들어있던 박스가 위에 있었어요. 저는 의자를 가져와서 올라가 그 박스를 내렸습니다. 무거웠어요. 바닥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게 개어진 옷들이 있었어요. 재킷, 바지, 셔츠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벌을 꺼내서 펼쳤어요. 남편이 즐겨 입던 회색 재킷이었습니다. 손으로 한참 만졌어요. 천이 부드러웠습니다. 그 옷을 다시 개어서 넣었어요. 박스를 닫았습니다. 다시 위에 올렸어요. 의자에서 내려왔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들이 옷장 한쪽에 걸려 있었어요. 상복들이었습니다. 장례식 때 입었던 옷들이죠. 저는 그 옷들 사이를 한번 만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옷장을 닫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과 신분증이 들어 있었어요. 혼인신고할 때 썼던 도장이었습니다. 남편이랑요. 저는 그걸 꺼내서 식탁 위에 올려뒀어요. 한참을 그렇게 봤습니다. 도장을 집었다가 내려놨어요. 신분증을 받다가 다시 놨습니다. 만지작거렸어요. 왜 이걸 꺼냈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미숙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숙이가 받았습니다. 야, 왜? 저는 한참 말을 못하다가 물었어요. 미숙아,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숙이가 잠깐 조용했어요.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성호 씨 얘기야? 저는 응이라고 했어요. 미숙이가 웃었습니다. 야, 내가 결심한 거면 해. 근데 내가 먼저 무너지면 안 돼. 너부터 챙겨. 알았어?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도장을 다시 봤어요. 손으로 닦았습니다. 먼지가 묻어 있었거든요.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놨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성호 씨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갔어요. 2번, 3번요. 성호 씨가 받았습니다. 정희 씨, 무슨 일이세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기 지난번에 한 말 있잖아요. 성호 씨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저는 또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땀에 젖었습니다. 말했어요. 저 생각해봤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성호 씨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저는 그 침묵이 불안했습니다. 마음이 바뀐 걸까요? 성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희 씨, 천천히 결정하셔도 돼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부담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성호 씨는 못 봤지만요.
아니에요. 결정했어요. 천천히 준비하고 싶어요. 성호 씨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기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서류를 준비했어요. 성호 씨도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챙겼어요. 호적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도장, 그런 거였습니다. 성호 씨가 리스트를 문자로 보내줬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씩 챙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정법원에 갔어요. 성호 씨랑 같이요. 약속을 9시에 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8시 50분쯤이었습니다. 민원 창구가 있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도 있었고 나이 든 부부도 있었어요. 다들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번호표를 뽑았어요. 238번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성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손에 힘을 줬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번호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220, 230요. 저희 차례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다 있었습니다. 238번이 불렸습니다. 저희가 일어났어요.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분이 앉아 계셨어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서류를 냈어요. 직원분이 하나씩 확인하더니 여기 적으라고 했습니다. 신고서였어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런 걸 적는 거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이름을 쓰려고 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졌어요.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김정희요. 제 이름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적었어요. 주소도 적었습니다. 성호 씨도 옆에서 적고 있었어요. 저보다 글씨가 반듯했습니다. 다 적고 나니까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장을 종이에 대고 눌렀습니다. 구교. 찍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제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성호 씨도 도장을 찍었어요. 직원분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접수됐다고 했습니다. 영수증을 줬어요. 이제 법적으로 부부라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이었어요. 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정희 씨,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았습니다. 떨리긴 했지만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어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였어요. 손을 녹였습니다. 성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뒤 이사했습니다. 성호 씨 집으로요.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이랑 생활용품 정도였습니다. 가구는 다 두고 갔어요. 성호 씨 집에 다 있다고 했거든요. 성호 씨가 차로 왔습니다. 짐을 실었어요. 박스 5개였습니다. 그게 제 30년 넘는 살림의 전부였어요. 집을 나서기 전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거실, 주방, 방요. 남편이랑 살던 집이었어요. 아들을 키운 집이었습니다. 이제 떠나는 거였어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를 돌렸어요. 딸각 소리가 났습니다. 마지막 소리였어요. 성호 씨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였어요. 10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10층에서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1301호였어요. 성호 씨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보 짐은 제가 들게요. 여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성호 씨가 저를 여보라고 불렀어요. 저는 바로 여보가 안 나왔습니다. 대신 다른 말이 나왔어요.
당신 엘리베이터 먼저 누르세요.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호칭을 바꾼 거였어요. 선생님도 아니고 정희 씨도 아니고요. 당신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이 깔끔했습니다. 소파가 있고 TV가 있고 식탁이 있었어요. 창문이 컸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어요. 주방도 정돈돼 있었습니다. 수건은 각 잡혀 있고 신발은 줄 맞춰 있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정리를 하는 사람이구나.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을 풀었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박스를 열었습니다. 옷장에 옷을 걸고 서랍에 속옷을 넣고요. 화장대에 화장품을 놨습니다. 제 물건들이 성호 씨 집에 하나씩 자리를 잡았어요. 한참 걸렸습니다. 2시간쯤 걸린 것 같아요. 다 풀고 나니까 지쳤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성호 씨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마셨어요. 시원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성호 씨가 미리 음식을 시켜뒀습니다. 중국집 음식이었어요. 짜장면이랑 탕수육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서 먹었어요.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성호 씨가 웃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집 얘기, 동네 얘기, 그런 거였어요. 밤이 됐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오래 샤워했어요.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호 씨가 먼저 누워 있었어요.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누웠어요. 이불을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두웠어요. 조용했습니다. 성호 씨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새집 천장이었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어요. 근데 무섭지 않았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성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자요, 여보. 저는 작게 대답했어요. 당신도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정희가 이 집에서 가장 먼저 만든 건 사랑이 아니라 지켜야 할 규칙이었을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재혼하고 한 달이요. 처음엔 다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호 씨가 커피를 내려줬어요. 저는 아침을 차렸죠. 토스트에 계란, 샐러드 같은 거였습니다. 같이 먹고 성호 씨는 출근하고 저는 집을 정리했어요. 저녁에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해먹을 때도 있었고 밖에서 사올 때도 있었어요. TV를 보면서 얘기했죠. 별일 없는 하루 얘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였어요. 성호 씨한테 전화가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었어요. 예전부터 알던 친구들이라고 했죠. 성호 씨는 전화를 받으면 거실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얘기했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작았는데 점점 커졌어요. 웃음소리도 컸습니다. 평소랑 다른 웃음이었어요. 크고 과한 웃음이었습니다. 전화가 끝나면 성호 씨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좀 달라 보였습니다. 들뜬 것 같기도 하고 피곤한 것 같기도 했어요. 저한테는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죠. 한두 번은 괜찮았어요. 근데 일주일에 2~3번씩 그런 날이 생겼습니다. 전화 오는 날이요. 그날만 되면 성호 씨가 달라졌어요.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성호 씨가 늦게 들어왔어요. 11시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성호 씨가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옷에 배어 있었어요. 성호 씨는 신발을 벗다가 휘청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부축하려고 했어요. 성호 씨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혼자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컸어요. 저는 물러섰습니다. 성호 씨는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저는 물을 떠다 드렸어요. 성호 씨는 받아서 마셨습니다. 다 마시고 컵을 식탁에 놨어요. 소리가 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 괜찮아요? 성호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평소 성호 씨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더라고요.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쾅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았어요. 한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른 방으로 갔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불을 꺼내서 폈어요. 거기서 잤습니다. 그 다음부터였어요. 성호 씨가 전화 받는 날이면 저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다른 방 이불을 미리 꺼내놨어요. 밤에 성호 씨가 들어오면 저는 불을 먼저 껐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같은 집인데 저는 먼저 숨었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 그런 날이었어요. 성호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컸어요. 웃음소리도 컸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를 크게 틀었습니다. 성호 씨 목소리가 안 들리게요. 전화가 끝났습니다. 성호 씨가 나간다고 했어요. 친구들 만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성호 씨가 나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그릇을 닦고 행주를 빨고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손을 씻고 거실로 갔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습니다. 드라마를 틀었어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었어요. 11시가 넘었습니다. 성호 씨가 안 들어왔어요. 저는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이불을 폈어요. 누웠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자물쇠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성호 씨가 들어온 거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었어요. 자는 척 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복도를 걷는 소리였습니다. 제 방 앞을 지나갔어요. 멈춰 섰습니다. 문손잡이를 잡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근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성호 씨가 그냥 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문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런 날이 있었어요. 성호 씨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요. 저는 그날만 되면 먼저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 끄고 문 닫고 자는 척 했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성호 씨가 낮부터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성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성호 씨는 밥을 빨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씻으면서 성호 씨를 봤습니다. 등만 보였어요.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다 하고 거실로 갔어요. 성호 씨 옆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호 씨가 일어났어요. 화장실 간다고 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나왔어요. 손을 씻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TV를 켰어요. 뉴스를 틀었습니다. 성호 씨가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요즘 힘들어요? 성호 씨가 저를 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왜요? 저는 그냥 물어본 거라고 했어요. 성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별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뭔가 더 물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였습니다. 성호 씨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이번엔 12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안방에 있었어요. 아직 안 자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성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심했어요. 성호 씨는 비틀거렸습니다. 신발을 벗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저는 달려가서 부축했습니다. 성호 씨가 제 손을 밀쳤어요. 힘이 세더라고요. 저는 뒤로 밀렸습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넥타이를 확 풀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술 많이 드셨어요? 성호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래서요? 저는 말이 막혔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호 씨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술 마시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걱정돼서 물어본 거라고 했어요. 성호 씨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걱정? 뭐가 걱정인데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성호 씨가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났어요. 저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있다가 성호 씨가 나왔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그대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성호 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했어요. 커피를 내려주고 신문을 봤습니다. 저는 아침을 차렸어요. 같이 먹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어요. 성호 씨가 출근했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요. 손을 계속 움직였습니다. 생각하기 싫었거든요. 저녁이 됐어요. 성호 씨가 정시에 들어왔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친절했어요. 평소처럼요. 근데 저는 불안했습니다. 언제 또 그런 날이 올지 몰라서요. 전화가 오면 또 달라질 거였어요. 술 마시면 또 달라질 거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말을 꺼내기로 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성호 씨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성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술만 마시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이었어요. 성호 씨 표정이 변했습니다. 여보라는 호칭이 사라졌어요. 저를 부르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뭐가 달라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말을 더듬었어요. 그냥 평소랑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성호 씨가 일어났습니다. 식탁을 손으로 탁 쳤어요. 소리가 컸습니다. 집에서 밥이나 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성호 씨가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성호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데리고 살아주는데 말이 많아. 그 말이 귓가에 박혔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요. 데리고 살아준다고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물을 틀었어요. 소리로 숨었습니다. 물소리만 컸어요. 손은 젖은 채로 멈췄습니다. 성호 씨는 거실에 있었어요. TV를 켰습니다. 소리가 컸어요. 저는 물을 잠갔습니다.
손을 닦았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옷보다 먼저 다른 걸 챙겼습니다. 약이요. 안경이요. 핸드폰 충전기요. 가방에 넣었어요. 옷도 몇 벌 넣었습니다. 속옷, 양말도요. 세면도구도 챙겼어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성호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복도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 집은 이미 정리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미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숙이가 받았어요. 야, 왜? 저는 한참 말을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미숙이가 물었어요. 너 어디야? 무슨 일이야?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미숙아, 나 좀 재워줄 수 있어? 미숙이는 묻지 않았어요. 주소를 보냈습니다. 택시 타고 오라고 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미숙이 집으로 갔어요. 30분쯤 걸렸습니다. 미숙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이가 방을 내줬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미숙이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마셨습니다. 미숙이는 옆에 앉아서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얘기해. 저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성호 씨 얘기를요. 술 마시면 달라진다는 얘기를요. 오늘 있었던 일을요. 미숙이는 듣고만 있었어요. 제 말이 다 끝날 때까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숨는 집에서는 못 살겠어. 정희가 집을 나가려는 이유는 화가 아니라 내가 점점 없어지는 느낌 때문이었을까요? 미숙이 집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미숙이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제 방을 내주고 밥을 챙겨줬습니다. 저는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방에만 있었습니다. 성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문자도 왔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술 마셔서 그랬다고,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읽기만 했습니다. 더 문자가 왔어요. 언제 들어오냐고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성호 씨가 전화했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걸려왔어요. 5번째에 받았습니다. 성호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여보, 집에 오세요. 얘기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은 싫어요. 성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돌아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호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술 끊을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돌아와요, 여보.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당신 술만 문제가 아니에요. 성호 씨가 물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데리고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성호 씨가 말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데리고 살아준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계속 들려요. 성호 씨가 변명했어요. 그건 제가 취해서 그런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호 씨는 못 봤지만요. 취하면 진심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호 씨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어요.
저는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호 씨 집이 아니라 제 원래 집이요. 아직 팔리지 않았거든요. 전세 계약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없었어요. 성호 씨 집에 다 놔두고 왔으니까요. 거실에 짐만 몇 개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빈 옷걸이들이 걸려 있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한참 섰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집 냄새가 났어요. 먼지 냄새요.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닦았어요. 손을 움직였습니다. 청소를 다 하고 나니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근처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먹었어요. 바닥에 앉아서요. 밤이 됐어요. 이불이 없었습니다. 옷을 여러 겹 입고 누웠어요. 추웠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성호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정희 씨, 어디 계세요? 걱정됩니다. 저는 답장을 썼어요. 제 집에 있어요. 걱정 마세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금방 문자가 왔어요. 제가 가도 될까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안 돼요. 더 이상 문자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이불을 사러 갔습니다. 그릇도 샀어요.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샀습니다. 집을 다시 꾸렸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성호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성호 씨가 받았어요. 여보,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호 씨가 숨을 크게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 씨,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성호 씨가 물었어요. 그럼 이혼하자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협의로 하면 좋겠어요. 성호 씨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정희 씨가 원하시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봤어요. 밖이 밝았습니다. 해가 떠 있었어요. 며칠 뒤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요. 성호 씨도 준비했어요. 문자로 필요한 걸 주고받았습니다. 한 번 더 전화 통화를 했어요. 재산 정리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제 집만 가져가면 됐습니다. 성호 씨가 말했어요. 정희 씨, 제가 위자료를 드릴게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성호 씨가 우겼어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받으세요. 저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성호 씨가 결국 포기했어요. 통화 마지막에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도 미안해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법원에 갔습니다. 혼자요. 성호 씨도 혼자 왔을 거예요. 다른 시간에요. 협의 이혼은 따로 만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민센터 같은 곳이었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창구로 갔습니다. 서류를 냈어요. 직원분이 확인하더니 이걸로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영수증을 줬어요. 저는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확정서였어요. 펼쳐서 봤습니다. 제 이름, 성호 씨 이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종이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어요. 공책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한 줄을 썼습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없다. 다음 줄에 또 썼습니다.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 된다. 공책을 덮었어요.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내일 할 일을 적었어요. 창문 열기, 밥 짓기, 병원 예약 확인하기, 미숙이한테 전화하기. 하나씩 적었습니다. 내일이 있었어요. 모레도 있었고요. 다음 주도 있었습니다. 저는 공책을 덮고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공기가 들어왔어요. 신선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밥을 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어요. 식탁에 차렸습니다. 앉아서 먹었어요. 혼자였습니다. 근데 숨지 않았어요. 텅 빈 집이 아니었어요. 제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정희가 정말 끝낸 건 결혼이었을까요? 아니면 숨는 나였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사연도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더 친절하게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지금 화면 왼쪽 재생 목록부터 눌러서 같은 흐름의 사연들을 이어서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추천 영상은 이 지옥이 시작된 첫 단추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지금 바로 하나만 눌러주시면 그대로 이어집니다.